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 레텍스 정용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4년 후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진짜 맞냐? 그러면 4년 동안은 세금이 좀 적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왜 4년이라고 하는지, 4년 후에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이제는 좀 바뀝니다. 이제는 4년이 옛날 4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대표님들이 4년 동안 왜 세금이 적게 나오냐, 이걸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쓰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오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시면 어때요? 바로 고용을 하시죠. 조무사님들을 고용하시고 뭐 실장님도 고용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통합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4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4년 동안 우리가 적용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버신 거에 비해서, 물론 많이 내시지만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좀 개정이 됐어요. 인테리어 비용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내용서를 원래 5년인데 4년을 줄여가지고 비용 처리를 더 빨리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통합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몇 명이 있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월 말마다 이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고용 인원수를 체크했거든요. 고용이 증가했다 싶으면 세액공제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근로자마다 따집니다. 근로자마다 따지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개편된 내용은 근로자마다 따지는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그때부터 고용 증가로 봅니다. 저희가 조무사님들 아시다시피 이직이 잦잖아요. 어떤 병원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조무사님이 별로 없는 병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근로자가 아예 없는 것처럼 체크가 돼서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고용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1년 이상으로 조무사님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유인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개원하자마자 원래는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봐요. 26년도 3월 달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근로자가 내내 근무를 했어도 10개월밖에 근무를 못하죠. 1년 이상이 안 됐죠. 그러면 근로자 수가 0명입니다. 그래서 27년도 5월이나 6월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못 넣어요. 옛날에는 개원하자마자 그걸 넣어가지고 세금을 확 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1년 정도씩 미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액공제도 청년이면 1,400이었는데 700으로 줄었고, 청년 외에는 800이었는데 400으로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예전에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쓴 정규직 근로자만 사실은 고용중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정규직이지 않아도 기간제여도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세액공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뀌면, 기간제 근로자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정규직으로 바뀌면 추가공제 1,300만 원 해줍니다. 이제 좀 전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조무사님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할 것 같으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을 바꾸면서 추가공제까지 노리시면서 세액공제를 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그런 거라도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이 그러면 4년, 5년 되면 이제 어떡하냐,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4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고용중대 세액공제도 없고 인테리어도 비용처리 다 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이거 이용하시거든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다 비용 처리처럼 소득공제가 돼요.
5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 100%,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 70%, 5천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30%가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가 뭐냐면 비용 처리처럼 저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제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투자를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투자했던 걸 다시 회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벤처기업이 어떻죠? 보통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은 어떻죠? 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망하지 않는 회사를 잘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득공제는 이 3년 동안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번 해에 투자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벤처기업,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됩니다. 하물며 대표님이 최대 주주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가 돼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됩니다. 전환사채는 뭐냐면 투자의 성격인데 일단 채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뒤에 사실 원금을 저희가 회수할 수 있죠. 벤처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저희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받으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비과밀업제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밀업제권에서는 대체 투자만 가능하니까 의료기기 이런 거 사실 때 나중에 바꾸실 때 대체 투자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세무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 투자세액공제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